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12월 6일날 리퍼블릭 노트가 상장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한번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많은 분들 호응이 있으셔서 리퍼블릭 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퍼블릭 노트 홈페이지인데요. 들어가 보면은 0.36달러로 마지막 오퍼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8억 개가 이제 전체 토큰의 개수가 됩니다. 리퍼블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300만 명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금도 불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퍼블릭 노트 있고요. 이건 이제 리퍼블릭 리테일일 거고요. 리퍼블릭 캐피탈,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 사이드, 그리고 INX.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 리퍼블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들이에요. 요 INX하고 협업하는 것도 상당히 주요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메인 메뉴도 보면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이 파트너십이 좀 진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12월 2일날 울프라는 요 진행자분이 X 스페이스를 열었는데요. 거기 리퍼블릭 크립토의 앤드류 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란 쉘버튼 나와가지고 뭐 아발란체, 리퍼블릭, 그리고 INX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리퍼블릭의 지금 프레지던트로 있는 앤드류 덕이가 뭐라고 했냐면 Inevitable Acquisition of INX, 필연적으로 INX를 인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아마도 인수를 하려고 하는 이 방향성에서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두 회사가 매우 노력하고 있다. 특히 리퍼블릭 쪽에서 더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 커뮤니티에서 리퍼블릭 노트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많으셨는데 상장 전에 좀 전달해 드리려고 조금 더 정밀하게는 못 들어간 점 분석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요 관심사는 그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리퍼블릭 노트를 사야 되냐, INX 토큰을 사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귀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제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퍼블릭 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리퍼블릭이 어떤 회사냐부터 먼저 살짝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 남자가 누구냐면 리퍼블릭 만든 사람입니다. 요분은 엔젤리스트라는 회사에 다녔었고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들이 그 잡수법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요 시기에 변호사 일을 여기서 하고 계셨고요. 사이도 되게 좋았어요. 여기 CEO로 나오면서까지도. 그래서 요분이 일을 하면서 리퍼블릭을 만들었습니다. 리퍼블릭은 그 오픈딜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요. 요분이 아무래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레귤레이션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켄트릭 웅웬이라고 부르는데 2016년 7월쯤에 리퍼블릭이 오픈이 됐습니다. 크게는 이 리퍼블릭 리테일, 그다음에 리퍼블릭 크립토, 그다음에 리퍼블릭 캐피탈 이렇게 세 개가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리퍼블릭 리테일이 이제 메인인데 리퍼블릭 리테일을 보면은 2017년도에 4밀리언 오퍼링을 받았는데 18년도에는 7.8밀리언, 19년도에는 19.5밀리언, 20년도에는 38.5밀리언, 그리고 22년도 2년 지났죠? 160밀리언. 그래서 보면 2배, 2.5배, 9배, 4.2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급격하게 했습니다. 여기 리퍼블릭 캐피탈 같은 경우는 1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10억 불 정도를 자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리퍼블릭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을 하는 거를 갖다가 규제된 상황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DPA 토큰, 부채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필요하면은 뒤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뭐 NFT 같은 경우도 뭐 로열티 그런 권리에 대한 지분을 갖다가 NFT 형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세 개 업체가 큰 축으로 이루어진 회사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요 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초창기 임원직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영로라는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맞고요. 요 분이 리퍼블릭 아시아 쪽을 대표를 했었어요. 지금은 브라시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다시 맡고 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리퍼블릭 아시아에 보면은 아직 현재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지금 리퍼블릭 들어가 보면은 리퍼블릭 아시아 쪽에 지금 페이지가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뭐 다른 이름의 형태든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뭐 초창기에서 지금까지 만약에 그만뒀다 하더라도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보면은 리퍼블릭 아시아에서 포빗 같은 거는 투자를 들어갔었어요. 연도별로 다시 한번 보면 2016년도에는 350개 이상의 회사가 오퍼링을 받았고요. 40개 회사가 그중에 한 40개 회사가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았고, 그리고 뭐 14개 회사는 500만 달러 이상 오퍼링을 받았어요. 17년으로 넘어가면 6.1억 정도를 오퍼링을 받았고, 거기는 뭐 안더슨 호로이츠나 뭐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같이 오퍼링에 붙어가지고 투자가 들어간 회사가 아발란체 등등이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형태가 리퍼블릭 리테일 같은 경우가 이제 막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그리고 리테일 인베스터면은 이제 소매 투자자들, 뭐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투자가 들어가고, 리퍼블릭 캐피탈은 덩치가 있는 기관, 고액 순자산 개인 혹은 뭐 기관 또는 뭐 패밀리 오피스, 이런 분들이 리퍼블릭 캐피탈에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 투자금을 어디에 투자를 해?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득을 나누게 되고, 요 두 군데서 나오는 이득이 리퍼블릭 노트 분배되는 디바이디드 풀에 들어가거든요. 이 풀이 200만 달러 정도가 쌓이게 되면은 실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뭐 수수료 구조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할 건데, 리퍼블릭 캐피탈 같은 경우는 carried interest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끌고 와준 거에 대해서 돈을 1에서 한 16% 정도 받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한 거에 대해서 35,000불 정도를 받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200만 불 정도가 쌓이면 배당이 홀더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다시 써놓은 거고요. 백서에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가 될 때 이제 커뮤니티 혜택에 대해서 써 있는데, 사실은 좀 별로예요. 제가 쭉 다 봤는데 그렇게까지 땡기는 게 없었어요. 굳이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런 런치 패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이더리움 베이스든 어디든. 그런데 봤을 때는 토큰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좀 화이트 리스팅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써놓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매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요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좀 토큰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냐? 또 이게 약간 대중과 민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기업 정신하고 그 방향성이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실제로 된다면 나쁘지 않은 옵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보면은 뭐 그냥 노멀해요.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돈만 많이 벌면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뭐 수수료 같은 거 할인해 주는 거,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거는 솔직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보여지는 거, 뭐 배지다는 거, 이런 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맞죠?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리테일에 상장됐었던 회사 중에서 GMO 회사가 있는데요. 21년도에 SEC에서 법이 좀 개정돼서 12개월간 107만 불 정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게 한 5배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어서 법이 한 5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걸 갖다가 요 GMO 회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 리퍼블릭 펌에서 오퍼링을 시작한 지 12시간 안에 7,000명이 몰려가지고 매진이 됐고요. 그 매진된 금액이 500만 불 가까이 됩니다. 그런 식의 성공 사례들이 많이 모이면 배당금 풀이 좀 풍족해지고 200만 불이 넘어가면은 배당이 이루어진다. 그걸 한 번 더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기서 딱히 특징적이다 하면은 요거죠. 법률적으로 뭐가 할 수 있냐면, 얘네들도 발행하는 쪽 업체,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만드는 업체 쪽에서 권리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토큰이나 이런 거는 동결하거나 회수하거나 소각시키거나 이게 임의로 가능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증권으로서 우리가 발행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토큰에 대해서는 이제 SEC나 정부가 보장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냥 노멀합니다. 블록체인 상에 올라감으로써 생기는 이점 같은 게 좀 적혀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이 금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혜택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리퍼블릭 리테일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리퍼블릭 캐피탈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요 두 개에 해당하는 그 수익 구조가 결국에는 배당금 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배당금으로서 돈을 받게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돈일지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먼저 오퍼링 쪽에서 리퍼블릭 리테일을 보시면은 T라는 회사가 있다 해볼게요. T라는 회사가 있는데 평가액이 500만 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500만 불이었는데 오퍼링을 해가지고 100만 불을 얻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뭐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연수는 그냥 아무 때나 말하는 거예요. 5배가 뛰었다. 그러면은 2,500만 불이 되겠죠. 이 회사의 가치가. 그리고 우리가 오퍼링을 이제 하게 되면은 커미션이 발생합니다. 2%. 요 2%면은 100밀리언의 2%면은 2만 불이겠죠. 그러면 요 2만 불이 5배니까 10만 불이 되는 거예요. 10만 불의 수익이 발생했다. 여기서 끝입니다. 뭐 큰 구찌가 어떻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여기서 오퍼링을 받은 돈의 2%가 키포인트인 거죠. 이 리테일에서의 수익 구조다. 그러면은 이제 오퍼링한 금액의 2%를 가지고 그 100%가 다 아까 디바이디드 풀 있잖아요. 거기에 DP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불이 됐을 때 배당이 이루어진다. 이런 구조다. 오퍼링한 금액의 2%가 일단 결국에는 다 쌓일 거예요. 모든 회사에 대해서. 그럼 오케이 봅시다. 그럼 캐피탈은 어떻게 되냐? 캐피탈 한번 볼게요. 캐피탈은 예를 들어서 뭐 H라는 회사가 있다 칩시다. 평가 금액이 1,000만 불이다. 1,000만 불이면 오퍼링을 100만 불 정도를 받았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1,000만 불은 1억이 돼 있겠죠. 1억 불이 돼 있을 거고 100만 불은 곱하기 10배라고 치면 1,000만 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냐? 투자금이 100만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900만 불의 수익이 발생한다. 리퍼블릭 코어 운용에 따른 이익의 10%를 가져오게 돼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수익이 발생한 돈의 10%가 90만 불이죠. 90만 불이 이제 리저브에 쌓이냐? 이게 아니고요. 요 90만 불 중에서 리퍼블릭 코어에서 수익의 25%를 리저브에 쌓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이 행위들이 다 리퍼블릭 코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90밀리언이 25%만 들어갔기 때문에 22만 5천 불이 리저블 펀드에 쌓이게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쌓였던 돈, 리테일에서 쌓였던 돈, 그다음 캐피탈에서 쌓였던 돈들이 합쳐져서 200만 불이 넘어가면은 배당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봤을 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가만히 잘 보셔야 됩니다. 10%의 이제 이자를 할당한단 말이죠. 아까 전에 900만 불 땄는데 이게 90만 불로 된다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1,000만 불이 평가액이든 뭐든 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팔았을 때 판 돈에서 남은 돈이 얼마냐? 그럼 X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X 돈에다가 뭘 곱하냐면 10% 그리고 수익의 25% 요거를 곱하게 되게 되면 몇 프로냐? 2.5%.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리퍼블릭 캐피탈이 얼마를 벌었다 하는 거는 엑시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엑시트를 성공을 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의 2.5% 딱 요만큼을 리저브 펀드에 받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나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잠시 아까 설명했던 거를 다시 정리하자면 리테일 쪽에서는 오퍼링 금액의 2%가 적립이 되고요. 그리고 캐피탈 쪽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수익이 발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배당이 없고 배당금으로 쌓이질 않고 수익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이제 뒤에 이제 뻥튀기에서 올라가지고 팔면 수익이 발생하는 게 뭐 X가 생길 건데 그 수익금의 2.5% 아까 설명드렸죠. 10% 곱하기 25% 그러니까 2.5%가 리저브 펀드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테일에서는 2%, 캐피탈에서는 2.5%의 수익이 결국 어디 간다? 디바이디드 풀에 들어가가지고 요 배당금 풀에 들어가서 200만 불이 쌓이면 이제 홀더들한테 배당이 들어간다. 이게 퍼센트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요게 이제 작은지 큰지는 개인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막 이렇게 막 100배 1000배 갈 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해보죠.
이번 시간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겠죠. 다음 시간 영상까지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마음 자세를 잡아야 될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